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들 놓치지 말고 좀 포착해 봐야 될 텐데 어떤 신호들 중요하다고 보세요? 저 일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인 만큼 주간 시장 정리를 약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주 초반에는 중국 쪽의 시위가 굉장히 격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하락 압력을 받았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일 날 갑자기 시장이 돌변하는 모습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를 하면서 요거는 외국인들이 윈도우 드레싱성 매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 반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파월 의장이 갑자기 비둘기로 변신을 했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급등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 갭으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2,500을 좀 뚫으면서 시작했지만 그 전날 수요일 날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음선으로 마감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번 주에 가장 컸던 부분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좀 이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발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월 연준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파월 의장은 최종 금리가 9월 연준 당시에 나온 점도표보다 많이 높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엊그저께는 이 9월 점도표가 9월 점도표보다 어느 정도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바뀌었고요. 또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좀 무섭게 그렇게 느꼈었는데 파월 의장이 긴축을 덜해서 오는 위험이 더하는 위험보다 훨씬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긴축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려워지면 경제를 다시 살릴 그런 강력한 도구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얘기인 즉슨 경기 침체도 좀 불사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이 경제가 부드럽게 연착륙하는 그런 길이 있다고 믿고 싶다라는 얘기로 대신해서 상당히 좀 비둘기적으로 변했는데요. 자, 이 파월 의장이 왜 이렇게 좀 돌변을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에 연설을 한 데가 브리킹스 연구소입니다. 근데 연설 내내 표정이나 그런 말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온화한 그런 걸로 계속 일관했었습니다. 근데 그 파월 의장이 연설하기 전에 나왔던 고용 지표들이 좀 나왔었죠. ADP 민간 고용이 나왔는데 이게 12만 7천 명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졸트 채용 공고 수치가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월에 1.9에서 1.7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CPI도 마찬가지 11월 초에 발표된 그런 부분들도 좀 둔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 최근에 발표되는 이런 물가 관련되는 지표들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온건하게 태도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은 그 전에 보게 되면 정치적인 외압에 좀 많이 이렇게 휘둘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줬었는데요. 이 브리킹스 연구소는 이 보수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과 쌍벽을 이루는 민주당의 싱크탱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싱크탱크에 가서 아무래도 좀 그렇게 전에처럼 그렇게 너무 좀 심하게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파월 의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에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차트도 함께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미국 쪽에서의 눈여겨볼 만한 차트 또 국내에서의 지수 움직임도 함께 봐주세요. 자,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은 좀 혼조권이었는데요. 자,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죠.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모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은 좀 부정적인 그런 모습의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오늘 아침에 좀 혼조로 끝난 미국 시장은 어제
뭐 나스닥 기준으로 4%가 넘게 올라왔으니까요. 어제 급등에 따른 그런 차익 실현 물량들로 인해서 혼조로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뭐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일본 기준으로 24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를 하고 어제 상향 돌파를 하고 오늘까지도 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ISM 제조 PMI가 49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50 이상일 경우에는 확장 국면, 50 아래일 경우에는 수축 국면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나오다 보니까 향후의 관심사는 자연스럽게 이 경기로 좀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제 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시작했다가 좀 밀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2,5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도하는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걸 뭐 단적으로 보여준 그런 시장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8월 달, 지금 2,500포인트는 8월 달의 고점, 뭐 작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이죠. 8월 달의 고점과 그 다음에, 그 전에 올해 초에 쭉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맞물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상당한 매물대가 존재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코스피가 2,500 이상에서는 퍼 기준으로 12배에 가까운 그런 수치가 나오니까 밸류에이션도 약간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생시장 동향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 나오는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 외국인들 수급을, 선물시장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제 선물시장에서 한 8,600억 정도 굉장히 좀 강하게 이렇게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시장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유는 이 차월물 그러니까 12월물 말고 3월물에 대한 미결제 확정이 급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물 미결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은 12월물도 12월물이지만 3월물을 좀 중점적으로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엊그저께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1조를 넘는 굉장히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대량 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칭이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시즌이 지금은 12월 달이 지나면 12월 말까지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선물은 들고 있어봤자 배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물에 대해서 현물을 들고 가면서 배당을 받는 뭐 그런 수급이 있었던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해칭이 필요했는데 그거는 3월물로 해칭을 한 데 따른 뭐 그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계속해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자, 이 옵션 시장 수급이 지금 조금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뭐 이런 옵션 수급을 그렇게 크게 잘 보질 않아도 되는데요. 가끔 한 번씩 결정적인 이 시장에 대한 힌트를 주곤 하는데요. 자, 지금 가장 좌측에 있는 게 외국인들의 콜옵션 포지션입니다. 자, 근데 이 상승 탄력이 어제 시장 상승 탄력을 둔화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이 계속 지속되는 외국인들의 콜옵션 매도 포지션 네,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어제도 마찬가지, 어제 아침부터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이 콜옵션에 대한 매도를 상당 부분 많이 이렇게 매도를 했었어요. 자, 그걸 보고 조금 상승 탄력이 둔화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속 좀 밀리는 모습이었죠. 어제도 약 47억 정도 외국인들은 콜 매도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자, 의미 있는 상승을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외국인들의 콜 매도 포지션이 청산이 돼야 됩니다. 물론 12월 만기가 지나면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이 외국인들이 콜옵션 매도를 청산을 하는 거니까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더라도 일단 뭐 지금 현재 자리는 그렇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크게 하락하기도 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기 근처까지는 일단 뭐 방향성 없이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만기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제 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약간 좀 방향성을 탐색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경제 지표들 계속 월초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PC 물가 지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좀 체크해봐야 될 이벤트나 일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어제 아침에 파월 의장의 이 연설, 그러니까 비둘기적인 변신 때문에 이 연준의 베이지북이라는 게 좀 완전히 묻혀버린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이 베이지북은 향후의 경기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나온 베이지북에서는 그 전에는 이 미국 경제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이게 약간 성장 또는 정체라는 그런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불확실성,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뭐 수요가 꺾이고 공급단이 개선이 되면서 물가 상승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CPI나 PCE 그 물가 지수의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고용 시장이 둔화 조짐이 있다. 그리고 뭐 내년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아침에는 저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죠. PC 물가 지수가 좀 어제 미국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줬었는데요. 자, 요거는 PC 물가 지수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전조가 있었죠. CPI가 좀 우호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PC도 어느 정도 그럴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생각을 좀 할 수 있었는데요. 자, 뭐 이 연간 기준 전년 동기비해 갖고는 나온 숫자는 예상치에 다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PC 물가 지수 역시 뭐 이 CPI와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좀 낮아진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이 전년 동기도 전년 동기고 전월비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전월비는 전부 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뭐 시장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월비 이 근원 PC 같은 경우는 전월에는 0.5% 상승이었었는데 0.2%로 상당히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오늘 저녁에 또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지표가 발표가 되죠. 자, 파월 의장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고용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시장의 중요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좌측에 있는 거는 PPI,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죠. 뭐 이런 부분들은 일단 그냥 같이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자, 우측에 보면 비농업 일자리가 있고 미국의 실업률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오늘 저녁에 발표될 이 비농업 일자리 수는 예상치는 20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미국의 실업률은 3.7% 정도로 뭐 전월하고 비슷한 뭐 그 정도 수치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예상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뭐 앞에서 나온 그런 PC나 이런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그런 숫자만 나와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보자. 기준 라인 비농업 일자리는 20만 기준, 그리고 실업률은 3.7%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오늘장, 게다가 수요일, 목요일 오름세를 나타내서 좀 피로감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오늘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시장은 2,500포인트의 저항을 확인한 시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일봉에서 보시면 아시듯이 어제는 음선이 좀 이렇게 크게 났죠. 갭으로 떠서. 하지만 음선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량 감소는 뭐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뭐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이 주가가 좀 탄력 있는 모습이 나오려면 파생시장에 포지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포지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만기까지는 뭐 특별한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박스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섹터별로 조금 살펴보게 되면 어제 이 삼성전자가 동진 세미캠에서 만든 EUV용 강광액, 요게 포토레지스트죠. 자, 요거를 첫 도입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뭐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 요런 쪽에 관심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11월 8일 날 이 포토마스크 쪽을 말씀드리면서 포토마스크 사태가 좀 부족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SNS 택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간혹 한 종목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이 SNS 택이 그때 시작한 시가가 그날 시가가 26,000원 정도에 시작했는데요. 한 20% 이상 급등했다가 다시 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포토마스크 부족 사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이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SNS 텍 같은 종목이 지금 조정 잘 받고 있으니까 뭐 좀 저점에서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포토마스크 관련된 종목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다소 좀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쉬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모멘텀 찾고 있습니다. 마켓 시그널 찾아봤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였습니다.